황금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가을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끝까지 또렷하게 울렸지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고 몸종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으며 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새며느리 연화가 그 집에서 보낸 나날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 옛날 전라도의 한 아담한 고을에 나지막한 기와집 하나가 볕 좋은 언덕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고 세월이 흐른 그 고을은 아침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녁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장날이면 두부 장수 할머니의 구성진 목소리가 골목을 누볐고 봄이면 담장 너머로 살구꽃이 후드득 쏟아졌습니다. 엄격한 예법이 사람들의 일상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예법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기와집의 안주인은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을에서 성질이 까다롭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만 사실 속내는 달랐습니다. 아침 상에 국이 조금 식었다 싶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몸종에게 몰래 군것질거리를 쥐어주는 것도 윤씨 부인이었지요. 엄격함 뒤에 따뜻한 마음을 숨겨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딸 난이는 어머니와 닮은 듯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단 하루도 삭히지 못하는 난이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곧장 말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입이 거칠다는 소문이 났지만 고을 사람들은 난이를 그리 미워하지 않았지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난이는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면 몇 달 전부터 마음을 쏟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를 누구보다 환히 알고 있었지요. 그 마음만큼은 더없이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그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새 며느리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한때 번성했으나 기울어진 양반가의 딸이었지요. 화려한 혼수도 든든한 배경도 없이 시집을 왔지만 연화는 조금도 기죽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온화한 눈빛,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성품이 그녀에게는 있었지요. 다만 말이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기죽음으로 보았습니다. 허나 연화의 눈빛은 한 번도 주눅든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잔물결 하나 없는 깊은 호수처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쉬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눈이었지요. 혼인 첫날 밤 도연은 나란히 자리에 앉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아내가 낯선 집에서 첫 밤을 맞는다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도연은 어머니 윤씨 부인의 성품이 겉으로는 까다롭고 엄격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넓고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나지막하게 전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겁먹지 않았다고 다만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차분히 알아가고 싶다고 했지요. 도연은 그 말에 그만 멋쩍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촛불 아래 바라본 아내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따뜻한 사람. 도연은 이런 사람이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마음속 깊이 기뻤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첫날 밤에 이미 알아버렸지요. 신방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새어 나오는 밤이었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찬 이슬이 맺힌 마당을 쓸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 부엌에 들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에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서서 기척을 살폈지요. 윤씨 부인이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연화는 어느새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손에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연화를 보면서도 쉬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올린 된장국을 한술 뜬 윤씨 부인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지요. 본인이 늘 원하던 바로 그 간이었습니다. 허나 윤씨 부인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먹을 만하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성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연화에게 그 짧은 한마디는 커다란 칭찬으로 들렸으니까요. 엄격한 분일수록 내미는 칭찬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연화가 담장 밑에 작은 채소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처음에 그것을 보고 별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아침상에 연화가 갓 뽑은 열무로 무친 나물을 올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젓가락이 그 나물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친모가 연화에게 귀띔했습니다. 마님께서 며느리 손재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연화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직접 말씀은 못하시지만 마음은 전하는 분이라는 것을 연화는 그제야 더욱 확실히 알았지요. 올케와의 사이도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니가 연화를 불러 세우더니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이 집 장독대 된장은 몇 해 묵은 것인지, 어느 항아리가 간장이고 어느 것이 고추장인지 알고 있느냐고요. 새 며느리라면 당연히 모를 것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항아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답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장독대를 살펴두었던 것이지요. 나니는 입을 딱 벌렸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어딘가 흐뭇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니는 처음에 새 올케를 은근히 떠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것도 모르느냐 저것도 모르느냐 하며 집안일을 들이밀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받아 해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니를 무장해 제시켰습니다. 화를 내도 웃고 심술을 부려도 웃으니 나니는 점점 연화에게 심술 부리는 것이 재미없어졌지요. 급기야 나니가 먼저 연화를 찾아와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골 이야기, 장날 구경 이야기, 어릴 때 어머니에게 혼난 이야기까지. 연화는 조용히 들으며 때때로 맞장구를 쳤고 나니는 그런 올케가 제법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나니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바빴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은 나니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지요. 올해는 새 올케가 들어온 첫 번째 생신이었습니다. 나니는 그 생각에 미치자 문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지방 관습대로라면 첫 해 생신상은 며느리가 도맡아 차리는 것이 을에 있어 온 일이었지요. 그것이 법은 아니었지만 나니가 알기로는 그 고을 양반가에서 을에 그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생신상을 남이 차린다는 것이 어딘가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관습 사이에서 나니는 결국 관습 쪽으로 기울었지요.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일하던 연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올케야. 연화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자 나니가 두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 맞는 어머니 생신상은 며느리가 전부 차리는 것이 관습이야. 알고 있지? 부엌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순간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새 올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적혀 있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라 관습이었고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힘이었습니다. 올케가 말이 많구나. 나니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집안 예법도 모르는 것이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반박을 하느냐? 몸종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친모도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루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니야.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느새 마루에 나와 앉아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것이지요. 나니가 흠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하려던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께서 어머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태어나셨기에 아가씨도 이 세상에 계신 것 아닙니까? 어머님의 생신은 어머님을 낳아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아가씨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날을 가장 기쁘게 축하드려야 할 사람은 딸 된 아가씨가 아니는지요.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가을 오후, 마당에 감나무 잎 하나가 소리 없이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반박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연화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나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가 난 것은 관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상을 자기 손으로 차리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을 올케에게 빼앗긴다고 느꼈던 것이었지요. 연화의 말은 그 마음을 정확히 되짚어 주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옳다는 것은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알았지요. 허나 윤씨 부인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평생 엄격함으로 집안을 다스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윤씨 부인이 아직 어린 딸이었을 때 어머니의 생신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 날은 너를 처음 품에 안은 날이기도 하다. 내가 너를 얻은 날이지. 그 말을 들었던 어린 딸이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어머니가 되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를 바라보았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고 관습이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씨 부인이 눈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며느리 말이 맞다. 오늘 생신상은 딸인 네가 차려라. 며느리는 옆에서 도와주면 된다. 그 말과 함께 윤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연화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집안에 말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구나. 연화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나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이윽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연화에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솔직히 올케 말이 맞긴 해. 나도 그 생각을 못했어. 근데 사실 나는 어머니 생신상을 내가 차리고 싶었던 거야. 연화가 나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진심을 연화는 단번에 알아챘지요. 그러면 아가씨, 우리 같이 차리지요.
아가씨 솜씨에 제가 조금 보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니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도 함께 하라고 하셨잖아. 그 말에 연화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니도 따라 웃었지요. 그날 오후 부엌에서는 올케와 시누이가 나란히 상을 차렸습니다. 나니는 솜씨가 없는 탓에 전을 부칠 때마다 태워 먹었고 그때마다 연화가 슬쩍 넘겨받아 매끄럽게 뒤집었습니다. 나니는 연화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웃었고 연화도 웃었지요. 부엌 안에 오래 없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생신상이 마련되고 윤씨 부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이 올린 술잔을 받아 드는 순간 윤씨 부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조용히 웃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은 이긴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새벽의 수고 끝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를 맞은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오늘 이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다는 것을 연화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남편 도연과 나란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도연은 과묵한 선비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많지 않았고 집안 여인들 사이의 일에 쉽게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아내를 향한 마음만큼은 한없이 깊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시누이의 거친 말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도연에게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나서서 풀었어야 할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시댁의 문제는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인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도연은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지요. 오늘 아내가 홀로 그 자리를 감당해낸 것이 대견하면서도 자신이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다는 미안함이 가슴 한편에 남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온기 하나로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긴장이 그 손길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는 밤이었지요. 그날 이후 그 기와 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연화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니는 여전히 입이 빠르고 성정이 급했지만 올케를 이제는 동무처럼 대했지요. 생신이 돌아올 때마다 딸과 며느리가 함께 상을 차리는 것이 그 집의 새로운 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상에는 부엌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함께 담겼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 이야기를 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따뜻하다고. 억지로 짓눌러 만든 고요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가 굳어있던 마음을 봄눈 녹듯 녹인다고.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집안에 새로운 봄을 불러온다고. 연화가 그날 웃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리 엄격한 예법도 아무리 차가운 눈초리도 끝내 이겨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번지르르한 말주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보고 그 마음에 닿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 하나가 차가운 집안에 봄을 불러오기도 하고 굳어있던 사람의 마음을 살며시 열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화처럼 조용하되 깊고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